공부를 해봅시다. 이제 내용은 크게 이제 좀 앞선 집합명제 이런 거 함수 처음 배울 때보다는 내용이 그렇게 무겁진 않았고요. 원래는 유리시계 계산하고 같이 들어있는데 우리 좀 교재도 그렇고 선생님도 뭐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유리시계 계산을 여러분들 수원 수투에서 많이들 하시는 거니까요. 무리시계 계산도 마찬가지고 따로 AP 수업에서는 유리식과 무리시계 계산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뭐 비중이 되게 큰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유리식에서는 비례식하고 부분분수, 뭐 본분수 정도 푸는 거랑 뭐 무리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수열의 합에서도 나오지만 거기 무리식끼리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식의 합 정도를 구하는 것만 하실 줄 알면 되니까요. 일단 이제 윌리엄스의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지금 윌리엄스의 그래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윌리엄스의 그래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과에서는 이렇게 1차 10분의 1차 10분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모양을 시계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요. 자, 여기서 이제 K는 0이 될 수 없는 수고요.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식을 이런 모양으로 고쳐주게 되면 우리가 여기는 이런 분모들이 0이 되게 하는 수가 x값으로 정의되지 않으니까 x가 p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 여기였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k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분수식의 값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y가 q가 되는 이제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선생님께 요 k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분수의 값이 0이 될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y는 q가 되지 않는 이제 모든 실수가 치역이었고요. 저기서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정근선이 정해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x가 p일 때 그리고 y가 q일 때 a 값이 정의되지 않고 이게 고스란히 유리함수의 그래프로 정해졌었던 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K의 부호에 따라서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이 그려질지 아니면 2사분면과 4사분면 방향이 그려질지가 정해졌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그리는 거는 K가 0보다 큰 부분만 지금 그려놓은 거고요. K가 양수인 것만 가정해서 그린 거고요. K가 음수 때는 반대 방향이 그려지는 거고, 그리고 K의 절대값이 커지면은 정근선의 좌표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래프가 이제 그려졌었는데, 뭐 그런 디테일한 요소까지는 이제 나중에 내신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배우셔도 충분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이런 이제 1차분의 1차 꼴은 가분수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식을 이제 빠르게 이제 대분수로 이제 고쳐서 이제 이런 모양의 식으로 그래서 정근선의 이제 위치와 이제 그 위에 있는 k 값의 부호를 알 수 있는 식으로 이제 대분수로 고치는 일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3분의 얼마로 고쳐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에서 몫이 뒤에 적힌 거고요. 나머지를 위에 적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5분의 17 같은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데서 그 흔적이 남아 있었죠. 자, 이렇게 17 나누기 5에서 몫을 여기 뒤에 나머지를 여기 위에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면 돼요?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으면은 여기서 이제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하면 몫이 2인 건 괜찮죠? 네, x의 개수로 구하면 돼요. 여기 x의 개수분의 개수. 그쵸? 최준모 씨.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구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나요? 나머지. 그거 그냥 빼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 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3으로 나누는 거였으니까 이거 기본적인 것만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3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몫이 2고요. 자, 여기 나머지 자리에 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함수식 개념 이용해서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그때 이제 좌변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결과가 그 나머지인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하시는 거였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직접 이렇게 나머지를 바로 구해서 위에다 써놓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분수를, 가분수를 대분수를 빠르게 붙이는 거였거든요. 자, 이 작업이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빠르게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렇게 딱딱 수를 구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근선의 위치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내고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일단 이렇게 먼저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근선의 방정식, 윌리엄스 그래프의 가장 큰 원곡은 정근선의 방정식이 정근선이라는 게 존재한다였으니까 x는 p, y는 p꼴로 구한다. 그래서 여기는 p 같은 경우는 요놈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니까 저기서 선생님이 쓴 식대로 따르면은 이제 p는 마이너스 c분의 1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q는 몫이니까 여기는 x계수분의 x계수로 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c분의 a 꼴로.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도는 뭐 기억을 이렇게 하나씩 이게 디테일하게 문자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분의 이놈으로 이게 몫을 결정한다. 그리고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곧 정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렇게 이제 좀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 그래프의 그 두 번째 덕목은 대칭성이 있죠. 대칭성. 윌리엄스 그래프는 대칭성이 있었습니다. 점대칭적인 성격도 있었고요, 선대칭적인 성격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점대칭적인 성격은 당연히 어디서 나왔었던 거냐면 정근선의 교점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 P, Q죠. 여기에 대하여 대칭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점대칭적인 성격이고 선대칭적인 성격은 어디서 나오는 거였었냐면, 자, 여기 있는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이 이제 대칭축이었어요. 기울기가 1짜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짜리거나. 여기까지 이상한 여기까지 이제 좀 내용들이 조금 들으면서 기억이 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칭축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니까 풀만 붙이고, 자, 이렇게 지나는 점이 반드시 정근선의 교점이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이제 우리가 대칭축이 이런 모양의 방정식으로 정해지고, 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점대칭적인 성격과 선대칭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제 대칭의 중심에 해당하는 점과, 그리고 이제 대칭축에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좀 그래프 보면서 이제 좀 구할 수도 있고, 식을 보면서도 구할 수도 있어야지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유리함수까지 같이 조금 엮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맞다. 이거 역함수 하나 빼먹었다.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좀 구하기가 쉬운 식이었죠. 물론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역함수식을 꼭 구해야 될 때는, 자, 여기 두 가지 좀 기억하시는 거였어요. 자, A하고 D의 자리를 바꾸고 부호까지 바꾸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역함수식 문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역함수식을 구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 이런 모양의 식을 그냥 다시 쓸게요. 자, 이런 모양의 식은 이제 우리가 이런 모양의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이런 모양의 식의 그래프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의 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모양은, 자, 우리가 이제 a 곱하기 x 마이너스 p 플러스 10꼴로 바꿔가지고 여기는 p인데 여기는 c라고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해서 이제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 값과 그때 이제 y 값을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자, 여기서 이제 피코만 쓰겠죠. 여기서 이제 시작점을 찾고, 자, 여기 있는 이 a의 부호하고 여기 루트 안에 앞에 있는 제곱공기와 앞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방향을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점부터 오른쪽 위로 갈지 왼쪽 위로 갈지 아니면 오른쪽 아래로 올지 왼쪽 아래로 갈지를 결정하시면 됐었던 거예요. 무리함수에 대해서는 딱 이 정도만 기억나시면 돼요. 실제로는. 자, 내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고쳐서 반드시 시작과 방향을 결정한다. 근데 그래프의 방향은 정의역과 치역의 이제 범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이렇게 못 알아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자,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이 우리가 시작되는 그래프가 시작하는 점이 x좌표죠. 자,
자,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 제곱분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 정해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묶어서 나타내면 시작하는 점의 좌표가 2,1이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로 갈지 왼쪽 위로 갈지 등등의 방향을 결정하면 돼요. 그럼 x 계수가 음수니까 얘가 정의역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 식이 0 이상이게끔 하는 x 값을 범위로 구하면 2 이상이 나와, 2 이하가 나와요. 자, 제곱분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이게끔 하는 x 값의 범위 2 이상이야, 2 이하야? 네, 이상이니까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네, 오른쪽. 네? 뭔가 이상한데 지금? 자, 요 놈이 0 이상이니까 x가 2 이상이에요, 2 이하야? 네, 그렇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x의 계수가 음수면 내가 정의역을 구하는 이 부등식에서 부등 방향이 마지막에 가면 바뀌잖아. 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고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그럼 제곱분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자, 치역이, 그러니까 치역을 생각하면 돼요. 위로 가니까 위로 가는 거 맞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1에다가 점점 절대까지 커지는 제곱분식을 말 그대로 더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왼쪽 위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x의 계수의 부호하고 제곱분 앞에 있는 부호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의역과 치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 좌우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 위아래로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작과 방향이 정해지고 그래프 그려낼 수 있고요. 자, 이런 문항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역함수는 이제 요 그래프의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하면 2차함수식이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차함수식이 나오는데 시작점이 P코마시면은 역함수의 식은 여기 있는 P코마식에 y는 x에 진동한 게 10,P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요. 자, 이렇게 이제 2차함수식이 나오고요. 대신에 여기 있는 이 a가 역수로 바뀌어서 2차의 개수를 결정하고 2차 함수는 원래 역함수를 갖지 못하는 식인데 정의역이 제한되면 역함수를 가질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무리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을 결정하니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였다고 치면은 y가 c 이상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곱분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였으면은 여기 있는 이제 정의역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정의역이 이제 c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함수식을 만드는 것도 이제 무리함수에서는 어렵지 않았고요.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 가지고 이제 좀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아마 교재 문제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들을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구성 요소들을 다 제대로 식에서 파악할 수 있냐, 거꾸로 그래프 보고 식을 구성할 수 있냐, 이거 이제 두 가지를 주로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뭐 그에 따른 정의역 치역 물어보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좀 심화 문제들은 주로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위치 관계에서 나오게 돼요. 위치 관계. 그래프의 위치 관계에서 이제 문제들이 다 이제 심화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치 관계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좀 오늘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좀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여기 기본적인 것들은 좀 기본적인 요소들은 좀 다 지울게요. 이런 것들은 좀 다 지우고 이제 거기 프레티는 이제 좀 위치 관계 심화 문제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이제 문제들이 어려워지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라는 게 이제 어려워지거나 아니면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이상하게 문제를 꼬아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그려보라고 시키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그 1번하고 3번은 이제 여기 있는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도형에서 그 도형들의 어떤 둘레나 넓이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거 좀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중1 과정에서 보면은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그래프 위에 아무런 점 하나를 딱 찍어주고 이 그래프에서 xy축에 수선을 내려서 만들어지는 이 직사각형 넓이 반드시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중1 문제였거든요. 넓이 반드시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기 넓이 반드시 2가 되죠. 필요한 점이 a, a분의 2라고 이렇게 x좌표를 a라고 가정하면 y좌표가 a분의 2니까 가로 세로 2가 정해지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곱이 2니까 그러면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넓이가 항상 2인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 뭘로 물어보는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둘레 길이의 최소값. 고등 과정에서. 자, 우리가 이제 A에 관계없이 얘네들의 곱이 2라는 거 이용해서 고등 과정에서는 둘레 길이의 최소값. 자, 요 식의 최소값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럼 뭘로 구하죠? 네, 산술기하로 가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런 문제들을 지금 활용하는 문제가 이제 1번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자, 보시면은 자, 지금 문제에 있는 그래프는 자, 정근선이 x는 1, y는 2. 어차피 지금 선사분면 방향이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필요 없으니까 안 그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에서 xy축이 아니라 정근선에 내린 이런 수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조금 참고를 유연하게 가져가면은 자, 지금 이제 xy축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좀 평행이동해서 내가 이 정근선의 위치가 다 xy축이 되도록 평행이동했어요. 그리고 y는 x분의 2로 옮겨. 자, 그러니까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옮기더라도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 달라지는 게 아니죠. 직사각형이 이제 사이즈가 정해지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정근선의 위치만 바꿨으니까. 평행이동하면은 도형의 사이즈가 변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식에서 직사각형 둘레를 구하는 식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뽑아내도 되는 거 맞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평행이동까지 좀 감안하셔서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어차피 수초나 미적분 가도 내가 이 위치에 그래프가 있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적당히 XY축을 이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평행이동해서 푸는 게 쉬운 문제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둘레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이제 봤었던 이 식이요. 자, 요 식에 이제 최소값을 산술기하로 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최소값이 2루트이니까 여기 이제 2까지 묶여서 4루트2라고 이제 둘레의 최소값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러면 간혹 가다가 문제가 바뀌면은 직사각형을 여기 있는 정근선에 대해서 그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점 P에서 XY축에 직접 수선을 그어서 구해줄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XY축에 수선을 그어서 이 빨간색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라고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구하라고 할 때도 평행이동 이용할 수 있어요. 평행이동. 어차피 이 정근선에서 pH에 관계없이 이 빨간색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자, P에 이제 위치에 관계없이 자, 이렇게 정근선에서 축까지의 거리는 늘 일정하죠?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정근선에서 축까지의 거리는 다 일정하잖아. 네,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자, 이 길이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런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문제 되게 단순해요. 이것도 자, 이렇게 정근선에서부터 내 축까지 거리가 pH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니까 자, 이런 길이들은 고정적으로 늘 더해지게 되는 거고 바뀌는 부분이 여기 있는 점에서 이 점에서부터 정근선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원래 이제 하얀색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바뀌니까 이제 충분히 여기 있는 이제 이 길이를 A, B라고 하면은 여기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여기가 2, 여기는 1이죠? 여기는 A, 여기는 2, 여기는 1, 여기는 B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이 직사각형 둘레 길이를 구하는 식 자체가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해서 가지고 이제 이게 한 6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 a 더하기 b는 자 이렇게 옮겨놓고 최소값 구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충분히 이제 평행이동해서 풀 수 있다고. 문제가 바뀌면. 네, 이런 문제가 내신에서 안 나온 적 없었으니까요. 지금 여기 방금 한 말 괜찮아요? 방금 선생님 한 말? 네, 문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정근선까지 그어지는 수선으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축까지 이어지는 수선으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면 둘레 최소값을 그렇게 해도 평행이동해서 구할 수 있다고 이제 한 얘기가 이제 좀 1번 문제 풀 때 이런 것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3번 문제는 문제 좀 가벼워요. 자, 이제 x가 2분의 1일 때가 정근선인데 자 여기 뭐 x축 따로 안 그릴게요. 자,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고 자, 이렇게 반쪽짜리죠. 반쪽짜리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같이 그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정근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이는 이제 이렇게 두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 있을 때 이제 x축이래. x좌표가 서로 같은 점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시키죠? 자, 그러면 이제 x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P의 x좌표랑 q x좌표에 따라서 길이들이 달라지니까 x좌표가 무엇인지가 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려면은 자, 그래프의 식을 이용해서 y좌표끼리 구하면 돼요. 네, 그쵸. y좌표끼리 빼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y좌표를 구해가지고 여기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x에 a 대입해서 y좌표를 각각 구하면 위에 거 빼기 아래 거가 pq 길이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럼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면 마이너스 1을 더하게 될 거니까 뭐 식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내가 이 식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식의 최소값 구하게 되면 저 식의 최소값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저 식의 최소값 구할 때 저거 둘 중에 하나지. 우리가 이제 수학화에서 우리가 최소값 또는 최대값 뭐 이런 거 어떤 식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야. 2차 함수 쓸까 산술기야 쓸까? 이런 거. 네, 산술기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거였으면 산술기야 쓸 생각 금방 하셨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산술기야 쓸 수 있죠. A가 2보다 크다는 가정이 있으면. 그쵸? 여기 산술기야 쓸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내가 둘의 곱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곱이 일정한 식을 이렇게 강제로 만들죠? 네.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처음에 뭐지 할 수 있는 게 여기 A하고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A의 개수가 다르죠? 똑같이 맞춰줘야 이런 식으로 곱해서 일정한 수식이 될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를 처음에 여기를 건드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 이따 건들면 되고 여기를 건들 수 있어. 여기를 강제로 A로 만들어줄 수 있지. 2A에서 A로 다 바뀌려면 뭐 해줘야 돼? 2로? 그렇죠. 나눠주면 돼요. 그럼 분자를 2로 나눠주면, 분모를 2로 나눠주면 분자는? 여기가? 이렇게 고쳐지면 되지 않을까? 그럼 분수의 크기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보태가지고 자, 곱이 일정한 식을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 구하시면 둘의 곱이 4니까 2루트 2가 되고 2분의 1까지 더해서 여기 2루트 4구나. 이제 여기 2루트 4니까 이제 4 더하기 1이 2분의 1 해가지고 네, 2분의 9가 최소값으로 나오면 됩니다. 지금 여기 1, 3번에서 혹시 못 알아듣는 말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유리함수에서 조금 심한 문제들은 저런 식으로 첫 번째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저렇게 그래프의 모양을 이용해서 이제 식 자체가 보면은 산술기하를 좀 쓰기가 조금 좋은 모양이거든요. 우리 산술기하에 이제 있던 산술기에서 우리가 뭐 치석 갖고 하는 식 잘 보시면 보통 다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런 모양의 식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식이 유리함수의 그래프 식이기 때문에 이런 산술기하 문제들이 동반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1번 좀 지워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유리함수에서는 좀 심화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좀 산술기하를 이제 끌고 오는 문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번 문제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위치관계 문제.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하고 다른 함수의 그래프의 위치관계 문제. 항상 함수 문제들이 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심한 문제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래프를 이용해야만 하는 문제인 거고 그 그래프를 예상해서 그리기가 조금 불편할수록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프 이제 문제 조건 해석해서 그래프를 또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2번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하고 1차함수 그래프의 위치관계 문제입니다. 자, 그럼 준열. 네. 뭔가 좀 불안불안하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부등식 보시면 내가 여기는 이 부등식을 직접 계산해서 2 이상 3 이하에서 이제 이게 항상 편집하도록 하는 A, B 값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죠. 자, 여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다 뭐 하는 거냐면 여기 각각을 여기는 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식을 모두 다 Y로 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이제 좀 승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식을 Y로 하는 그래프를 이 범위에서 그리는 거예요. 이 제한 범위 내에서 이 세 함수가 제한된 정의역이 요놈을 갖고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위치관계가 이제 오른쪽으로 올수록 더 위에 그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자 x가 2일 때부터 x가 3일 때까지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얘네들이요 유리함수 그래프의 식은 자 이제 몫을 1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건 납득이 될까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으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x가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정근선이 x는 1이고 y가 1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그럼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향이 나머지의 양수니까 이렇게 1,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딱 이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x가 2일 때와 y가 3일 때에 x좌표의 값을 이제 각각 구해보고 y좌표의 값을 구해보면은 2 대입하면은 y가 3이고요. 3 대입하면은 이제 y가 2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3일 때부터 시작해서 3,1 때까지 그려지는 게 가운데 있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좌우에 있는 1차함수 그래프는 y좌표는 둘 다 1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y좌표는 둘 다 1. 자 그래서 y좌표는 둘 다 1이니까 이제 x가 0일 때 자 여기가 이제 0,1 정도 되겠죠? 여기 이쯤이. 자 여기를 반드시 지나면서 a, b의 값을 따라서 직선이 이제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뭐 그때 그래프가 달라질 텐데 우리가 여기 있는 bx 플러스 1부터 여기부터 그리라고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면서 반드시 2에서부터 x좌표가 2일 때부터 3일 때까지는 이것보다 더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x 플러스 1은 이제 여기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여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좀 더 아래에 그려져야지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을 보고 저렇게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각각의 Y라는 그래프로 이렇게 옮겨서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제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이 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화 문제에서 이제 잘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텍스트로 또는 식으로 쓰여져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그래프화할 거냐. 네, 그게 항상 이제 문제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인 거죠. 거기 그려지면은 거기 그려진 대로 맞게 식 세워서 다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빨강하고 하얀색 곡선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빨강이 항상 하얀색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x좌표가 2인점하고 3인점 중에 누구를 이제 여기는 하얀색 그래프랑 비교해야 되나요? x좌표가 2인점은 2인점끼리 비교해야 돼? 3인점끼리 비교해야 돼? 빨간 그래프가 항상 더 위에 있으려면? x좌표 2인점이 기준이죠? x좌표 2인점이 여기 빨간 점이 여기 하얀 점보다 더 위에 있으면 항상 더 여기 있는 이 bx 플러스 1이 여기는 하얀색 그래프도 더 위에 그려질 거잖아요. 여기는 x좌표 2인점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아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가지고 여기 x좌표 2인점 찾아보면 y 여기에 2 대입하면 되니까 y가 2b 플러스 1이고요. 이게 3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2b 플러스 1이 3, 2, 3 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노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좌표가 3인점이 기준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는 x좌표가 성인 이 하얀색 점보다 이 하얀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점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x좌표가 3인점, ax 플러스 x좌표가 3인점은 3a 플러스 1이 y좌표고 거기에 y좌표가 2인 것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식 두 개 세워서 이제 AB의 범위를 각각 구하면은 이제 AB의 최대 최소 AB의 이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이 각각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문제의 정답을 찾으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라고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그래프의 이치관계를 좀 생각해서 이제 풀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이제 결국 그래프의 모양을 예측하는 이제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유리함수죠. 근데 이제 여기서 A, B 어떤 것도 안 알려주고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그 A, B의 값을 이제 가나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A, B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이제 4번 문제인데 여기가 조금 문제 좀 어려워요. 자,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거 x는 0, 즉 y축이 정근선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A의 부호도 모르고 B의 부호도 모르니까 그래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러니까 이제 fx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변해질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야, 아직. 그러니까 문제 푸는 사람이 일일이 정해가면서 이런 거는 따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먼저 내가 x축의 이치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y는 fx의 절대값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x축의 이치는 뭔지 모르지만 b는 여기쯤 있다고 치고 그래프 모양은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자, 지금 x축 안 그렸습니다. x축 안 그린 거 아니고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b가 여기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래프의 차이가 나중에 나기는 하는데 지금은 당장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y는 이 식의 절대값을 전체 다 씌운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면 원래 어떻게 그려요? 자, 우리 식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은 x축 아랫부분은 접어서 올리는 거 맞죠? 자, 그거 괜찮죠? x축 아랫부분 접어서 올리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x축 아랫부분 될 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접혀서 올라오면은 두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서 b가 모두 다 뭐 양수야. 이게 x축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접어서 올려.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 부분을 접어서 올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다 끝까지 안 그렇지만. 그럼 이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그래프가 요거 둘 다 보면 좌우대칭이에요. 좌우대칭이라서
즉 내가 이렇게 가로선에 해당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을 구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딱 찍어서 풀어도 돼요. 결론은. 내가 그래프 어차피 여기나 요거나 서로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모양이기 때문에 자, 요 두 그래프와 둘 다 y축의 대칭인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가로선과의 교점은 이제 여기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가로선과의 좀 위치관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A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가족권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여기다 그려진 거는 B가 양수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 아랫부분 저거 올린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요. 이거 괜히 그렸네. 자,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B가 음수라서 X축이 한 이 정도에 그려져 있다. 그러면 원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이게 접혀서 올라오면은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접혀서 올라올 거니까 여기가 정근선이 새로운 정근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B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이제 두 가지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가족권에 맞게 한번 가족권에 맞는 이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그 y는 2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로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y는 2가 이쯤에 있게 되면 교점이 하나일 수가 없죠. 자, 지금 하얀색 그래프하고 y는 2가 여기쯤 있어서 이렇게 직선 가로선 그어버리면 문제에 있는 가족권처럼 교점이 한 개일 수 있어요? 네, 한 개일 수 없잖아요. 그럼 한 개가 되려면은 이 직선이 위로 가야 될까, 아래로 와야 될까? 네, 좀 더 아래로 와야겠죠. 그럼 아래로 오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좀 아래로 오면은 정확하게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아래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계속 교점이 두 개다가 y는 2가 정확하게 여기랑 위치하면요. 교점이 3개 되나요? 자, 교점이 한 개죠. 이거 지금 정근선이었어요. y는 b. 자, 정근선이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 이 곡선 부분은 y는 b에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y는 2가 y는 b랑 위치해서 b가 2가 되는 경우에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더 내려와서 y가 0이 돼도 교점이 여기서 이제 한 개가 생기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점이 한 개가 생기긴 하는데 이제 b가 0이 되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b가 0이 되면 자, b가 0이 되면 즉 내가 이제 b가 0이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꺾이지를 못하죠. b가 0이면은 이렇게 b가 만약에 0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y는 이제 2가 정확하게 이제 여기가 될 수는 없는 이유. y는 2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y는 0과 일치할 수 없는 직선이잖아. y는 2가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뭐 b가 0이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y는 2라는 직선이 이제 여기는 이 정근선하고 위치하는 경우만 유일하게 교점이 한 개인 경우라서 자, 이렇게 이제 b의 값이 2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y는 2라는 이런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이제 교점이 두 개 됐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교점이 여기쯤 그려져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엔 b의 값이 이 상황에서는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y는 2가 여기에 그려져야 교점이 정확하게 여기서 한 개일 수 있잖아. 여기 위로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오면 교점 두 개예요. 그럼 이때 b의 값이 얼마야? 너무 어렵나?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 좀 따라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 이거 4번 문제 좀 쉽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b가 2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b가 2였어. b가 2라고 쳐봐. 그러면 이제 fx라는 식은
이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절대값 씌우기 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봐. 자, 이렇게 B가 2가 되면 요거는 자 정의역과 치역이 각각 이렇게 되는 거잖아. X가 0이 되면 안 되고 Y가 뭐가 될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Y가 뭐가 될 수 없어요? 이제 fx의 값으로 x가 0이 될 수 없고 a도 0이 아니니까 y가 뭐가 될 수 없다? 그쵸, 2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f 역 2가 존재할까요? 자, y가 2가 될 수 없는데 y가 2가 되기에는 x의 값은 존재할 수 있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f 역 2가 존재하지 않는 모양. 근데 여기는 x가 0이 되면 안 되고 y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f 역 2가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에 맞게 식을 풀면 돼요. 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인 거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면서 이제 찾으면 되고 이 과정이 진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이거 좀 생각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조건이 f 여기는 f-1이야. 요 놈을 이제 a에 대한 식으로요. 여기다 2 대입하면 돼요. 이제 우변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좌변 f(2)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역함수의 값을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값이 자 실제로 이 식에서 2가 나오게 하는 x의 값을 물어보는 게 f(2)니까 자 여기 있는 이제 fx의 식이 2가 되게 해주는 x의 값을 a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요거 풀었을 때 x분의 a가 4인 거니까 자 여기서 서로 자리 바꾸면 x가 4분의 a죠. 그러니까 4분의 a이면 x가 4분의 a이면 2가 나오는 거니까 f(2)가 4분의 1. 자 이러면 a에 대한 식이 되면서 이제 a의 값이 구해져요. 계산해보면 이제 12가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10이 나와요. 자, 요건 선생님 미리 좀 계산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a가 12니까 이제 a가 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f8 구할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자, 그래서 여기는 이런 4번 문제들이 좀 제일 어려운 거고요. 여기 1, 2, 3, 4번 중에서는 이제 4번 문제가 좀 제일 좀 빡시고요. 거기 있는 이제 5, 6번까지만 좀 1교시해 볼게요. 이제 7, 8, 9, 10은 1, 2, 3, 4, 5, 6까지 문제 푸는 메커니즘 좀 들어보신 다음에 뭐 비슷한 문제는 아니지만 뭐 같은 이제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그래프 이치관계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따가 2교시 되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거기 이제 좀 5, 6번 좀 풀어볼게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 역함수의 식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식의 모양 보고 얘네들이 역함수인지 아닌지도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학생들이 역함수식을 직접 구해서 푸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뭘 체크를 잘해야 되냐면 갑자기 무리함수 문제에서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차함수 하나는 무리함수면은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 아닌가? 라는 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요놈과 요놈이 역함수 관계인지 확인해보면은 일단 x에게서 x제곱기에서 서로 역수 관계인 거 맞죠? 여기 시작점 5분의 k일 때 y가 0이에요. 그럼 이거는 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방정식,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제 좌표가 x가 0일 때 축이죠? 그럼 5분의 k가 꼭지점 y 좌표니까 서로 y는 x대칭 이동을 한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알아보면 얘네들 역함수인 거 금방 체크가 됩니다. 자, 얘네들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위치 관계상 y는 x대칭 이동 관계.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라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y는 x와의 교점으로 문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식 보고 얘네들 역함수 관계인가 체크해보고 역함수 관계면은 이제 분체 fx와 x 또는 gx와 y는 x와의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 풀어내면 됩니다. 자,
자, 이게 19구 역함수의 관계에 있는 거 알아맞춘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둘이 연립을 해서 자,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칭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5 곱해가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판별식 쓰면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이제 그 4분의 25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풀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지금 2차함수 그래프 가지고 지금 푼 거기는 한데, 2차함수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어야 됩니다. x가 0 이상이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나타내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상황을 지금 판별식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거 그래프가 만약 k 값이 4분의 25보다 이제 작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y는 이렇게 x라는 그래프가 여기는 k 값이 만약 4분의 25보다 마냥 작으면은 여기는 반쪽짜리 2차함수 그래프가 점점 내려와서 언젠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만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반쪽짜리니까 여기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한없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K값이 적당히 커지면 이런 식으로 접할 때도 있는 거고요. 이 접할 때 K값이 4분의 25인 거예요. 자, 지금 2차함수로 하고 있는데 요걸로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K값이 4분의 25이면은 Y는 X 대칭축하고 본체인 FX는 접한다. 더 내려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시작점은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가 시작하는 점이 Y는 X 위에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자, K가 4분의 25일 때는 접하는 거고 자, 여기 0,0이라는 점을 지날 때 X가 0일 때 Y도 0이어야지 Y는 X 위에 이 그래프가 시작하는 점이 있죠? 자, 그러니까 0 대입해가지고 X가 0일 때 그때 이제 0이 되게 해주는 K값까지 구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K값이 얘네들이 0인 거예요. K가 0 되면 0,0이 꼭지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4분의 25보다 마냥 작으면 안 되고 K가 0일 때보다는 크거나 이제 같아야 돼서 0까지 포함해서 정수의 개수를 3개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2차함수로 보여줬지만 자, 이거 이 무리함수 이걸로도 할 수 있죠. 5분의 K,0이 이제 시작하는 점이니까 이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Y는 XY 대칭 위치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K값에 따라서 그래프 여기 있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접할 때랑 여기 시작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 이 사이를 찾는 거니까 자, 푸는 메커니즘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좀 6번까지만 보고 쉽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6번도 그냥 이제 여기는 이 두 함수의 그래프를 주어진 정의역에서 그려서 풀면 되는 문제.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게 자, 이런 식으로 대분수로 고쳐서요. 정근선의 위치 파악하시고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향까지. 자, 그럼 이제 원래 정근선의 x가 1일 때와 y는 마이너스 2일 때인데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부분은 3일선부터 5일 때까지니까 한 이쯤이라고 대충 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네, 시작점 하는 점과 끝나는 점의 좌표 정도는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빼기 1분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y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 5 집어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하고 이제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가 0일 때 k일 때가 이제 시작점이죠. 그래서 이제 x가 0인 점. 자, 한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x가 0인 점.
자, 그럼 k 값이 여기서 이제 x가 0인 라인이 여기쯤 있다 그러면 k 값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갈 텐데 여기랑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져서 오른쪽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상황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k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일 거잖아.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 이런 식으로 제일 여기 곡선 중에 윗부분 지날 때와 곡선 중에 제일 아랫부분 지날 때의 k 값을 각각 구해서 얘네들이 이 범위에서 만나게 해주면 되죠. 문제 이거는 그래도 좀 그렇게 이제 타다하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계속해서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좀 비교해볼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문제 금방 풀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3,-1 집어넣어서 이제 k 값 구하면은 3 집어넣으면 얼마니? 이렇게 k 값이 이때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다 5 집어넣고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뭐 이런 거 나와서 이때는 k 값이 마이너스 루트 15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k 값의 최대값이니까 이제 여기 제일 위에 그려질 때 k 값 구하시면 되죠. 일단 7번은 좀 어땠어요? 7번은 이제 요거 7번은 요거 그래도 좀 쉽게 풀렸으면 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정사각형과 정사각형의 지금 닮은 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여기 있는 OP하고 OQ가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이제 한 변 대 한 변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 한 변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정사각형 한 변이 지금 어디서 정해져 있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무리함수 fx하고 우리가 여기는 p라는 점하고 q라는 점은 각각 이제 그 y는 x, 즉 우리가 이제 x, y 좌표가 서로 같은 점, q는 이제 x, y 좌표가 서로 부호가 다른 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fx에 해당하는 식하고 y는 x랑 연립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p 구하는 식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x랑 연립하면은 여기가 이제 q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각각 x 값들을 이제 찾으시면 이제 되는 거고 이제 하나가 이제 여기가 x가 6분의 11 나오고요. 아마 여기가 이제 x가 6분의 7 나오던가 그럴 거예요. 이거 맞나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요놈대 요놈이 이제 여기가 이제 각각 PQ의 x 좌표고 이게 곧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요놈들의 비율로 이제 MN의 값을 이제 찾으시면 돼요. 11대 7 나오고 정답이 그래서 18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문제가 이제 좀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한 이제 좀 도형 문제인데, 자, 여기 지금 이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2학년 2학기 좀 내신을 좀 달리셨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는 A, B, C란 넓이 같은 삼각형을 찾아서 이제 그걸로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래프 그리고 얘기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 요거 대충 그림표 그려놨는데 이제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2고 이제 A, B, C 넓이가 2루트 3인데 여기는 B하고 C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자, Y는 X와 서로 이제 B, C라는 선분은 이제 Y는 X에 대해서 수직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B, C의 좌표가 각각 이렇게 이제 B의 좌표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C의 좌표는 반드시 베타만 이제 알파가 이제 돼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ABC의 넓이가 여기서 2루트 3이라고 알려줬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넓이 구하는 식을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문제 풀기가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면은 여기는 점 A를 옮겨놓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BC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 Y는 X의 수직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직선에 기울기가 있다면 이제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점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한번 쓱 그려보려면 여기는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이제 2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BC와 평행한 직선을 여기 지나는 이제 여기 점 A 지나면서 BC의 평행한 직선을 이제 식 만들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가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점 A를 원점으로 옮겨서 내가 여기서 이제 OCB의 넓이를 구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ABC랑 넓이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좀 더 쉬워져요. 식 구하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지금 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이제 좀 정해지죠. 밑변은 여기 있는 점과점사의 거리 공식으로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밑변 BC는 여기서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삽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루트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자, 이게 이제 BC의 길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 BC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 있는 BC까지의 거리는 이제 즉 높이죠, 높이. 자, 여기 이 높이는 BC 중점에서부터 원점까지 점과 점사의 거리니까 여기는 이제 중점의 좌표가 이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이 삼각형의 높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식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루트 2를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는 모양으로 이제 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곱하고 2분의 1까지 계산을 곱해서 이제 넓이 구한 게 2루트 3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해보면 루트 2 곱해서 약분 한번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제가 식정 좀 하면은 제곱 빼기 제곱 되고요. 양변에 2로 곱해서 제곱 빼기 제곱이 4루트 3이구나 이런 걸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고, 여기는 알파하고 베타는 y는 x분의 2에 있는 점의 관계니까 여기는 이 베타가 알파분의 2랑 똑같습니다. 근데 알파 베타의 곱이 이제 뭐 2가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이 베타 자리에다 이런 놈들을 대입하면은 이제 알파 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생겨요. 이게 직접 대입해서 구해서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차피 내가 둘의 차 또는 합을 이제 조금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생으로 대입을 해서 그냥 알파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근해 공식까지 써야 되는데 자, 여기를 이제 큰 A로 치환하면은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좀 계산 과정 먼저 쓸게요. 자, 여기를 큰 A로 치환해서 잠깐 이제 좀 풀게 되면은 뭐 이런 모양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 이용하면 알파 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양수로 좀 구하면 돼요.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구해주시면은 2루트 3.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쓰면 여기가 루트 16이라서 자, 그래서 4 플러스 2루트 3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음해분 붙으면 음수되니까 이제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타 제곱도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베타 제곱은 이 식에서 구할 수 있어요. 알파 제곱분의 4로 베타 제곱을 구해요. 그러면 이제 알파 제곱이 요 놈이었으니까 자, 베타 제곱에 해당하는 식 이렇게 만들고 이거 분모에 실수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4 마이너스 2루트 3이래요. 해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둘이 더해서 이제 8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근해 공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식 뽑아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곱이 2니까 뭐 어떡하지 이렇게 좀 하시지 마시고 그냥 연립해서 그냥 대입해가지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쓰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후딱 풀어주시는 게 아마 더 잔머리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자, 그리고 9번 문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제일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fx하고 y는 fx하고 y는 gx 식 보고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건 알았나요? 예. 네, 그럼 훌륭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 식으로 아까 여기 그 5번 문제처럼 역함수 관계인 거 식으로 읽어냈으면은 여기서는 뭐 그것만 알아내면 끝나죠. 그러니까 b가 2분의 1,2고 자, c라는 점은 여기서 이제 y는 x대칭 이동해서 c라는 점이 2,2분의 1이고 그럼 이제 a는 대칭축하고의 교점이죠.
이거 A는 여기는 GX 또는 FX가 대칭축인 Y는 XY 교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점 A는 이제 이걸로 구하면 되죠. 점 A는 여기서 이제 GX랑 X랑 연립하면은 또는 이제 FX랑 X랑 연립할게요. 여기서는 자, 이제 fx의 식이 y는 xy 교점을 찾는 거니까 이거 양변 제곱해서 이런 모양 2차 방정식 해주면은 금방 이제 a의 값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이너스 1은 버리게 되는 카드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세 점의 좌표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넓이를 구하든 아니면 중동 가정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이제 고독중 분들은 좀 요걸로 넓이 구했던 문제 있었던 거 좀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자, 기출 문제 뭐 우리 저번 1학기 기말고사에 저렇게 넓이 구하는 문제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그려서 이제 넓이 구하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나오면 돼요. 자, 뭐 꼭지점 3개만 알면 이제 넓이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10번 문제가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y는 여기 fx가 이제 루트 ax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는 함수로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y는 fx의 그래프를 조금 그릴게요. 자,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제 시작점의 좌표가 a분의 3,2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분의 3,2라서 자, a분의 3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서는 이 점의 y좌표가 2라고 생각하시고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게 그리면 되겠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그릴 때 여기 쭉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좀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a가 2분의 3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역수를 취하면 a가 2분의 3 이하예요. 물론 이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반드시 붙어야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제 의도하는 게 a분의 3이 여기 좀 역수 안 뒤집혔다. 이게 3분의 2예요. a분의 3이니까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풀어보면은 이제 이 a분의 3은 2보다는 좀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거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의 역함수를 y는 fx의 역함수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y는 fx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y는 x 대칭으로 내가 그래프를 뒤집을 거니까 y는 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 위에서 y좌표가 2인 점은 x좌표가 2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fx와 이제 y는 x와의 이치 관계는 저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거를 이제 좀 먼저 풀어본 이유는 그래프의 시작점이 y는 x에서의 이제 이 시작하는 이 부분이 y는 x라는 직선보다 왼쪽에서 시작하는지 오른쪽에서 시작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나타내려고 이제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요거를 y는 x 대칭 이동해서 자, 여기 이제 a분의 3,2니까 x 대칭 이동하면 2, a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y는 x 대칭 이동해서 이제 f x의 그래프를 그리면 반드시 여기 이제 대칭 추가고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fx하고 f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문제에서 말하는 gx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 먹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지 못하면 문제풀이 시작조차 못해요. 자, 이게 문제풀이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주어져 있는 이제 조건을 보고 gx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기. 일단 이거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g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자, 이제 요거 둘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는데요. 이제 gx의 그래프의 식은 fx하고 f 역x를 비교해서 더 작은 부분을 gx의 그래프로 이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fx가 f 역x보다 작은 경우에는 gx는 fx, 반대면은 f 역x가 gx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x좌표와 같은 지점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내가 x좌표와 같은 지점들을 비교해 보는데 내가 여기 있는 그래프가 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교점이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은 f 역x가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 교점 기준에서 오른쪽 부분은 이제 fx가 이제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거 위로 천천히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덧칠한 부분이 y는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자, 문제 더 읽어보시면은 이런 gx의 그래프가 짜잔하고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직선 y는 x 빼기 n이 여기에 같이 그려지면서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의 개수를 hn이라는 식으로 기호로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n의 값이 정해지면 교점도 몇 개인지 정해질 거니까 그때 교점의 개수가 hn이라는 시계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h1. 자, 이 h1은 뭐냐면 이 y는 x가 이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생기는 노란색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가 h1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h2는 이제 y는 x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대칭축에 겹쳐져 있는 그래프가 두 칸 아래로 내려온 거. 근데 이만큼 아래로 내려오는 게 x 빼기 2인 거고, 그때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h. 그리고 이제 h3은 뭐 이제 h1, 2가 뭔지 알아들었으면은 상황 파악이 됐을 거고,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h1과 h3, 즉 우리가 x 빼기 y는 x 빼기 1과 y는 x 빼기 3의 교점의 개수하고 y는 x 빼기 2하고의 교점의 개수하고 비교했을 때 n의 도이 서로 같아야 되고 y는 x 빼기 2하고의 교점의 개수는 그것보다 좀 더 많아야 되고, 이런 상황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y는 x라는 이 직선을 이렇게 이제 내렸을 때 노란색하고 만나는 교점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교점이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y는 x에서 조금이라도 내려오면은 이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아이고 너무 좀 덜 내렸다. 좀 더 내릴까요?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은 교점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여기서 한 개 있었다가 이렇게 두 개로 변하는 거 맞죠?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려오기 시작하는 순간 y는 x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순간 노란색 그래프라고 이런 식으로 두 개 만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다가 언제 교점의 개수가 좀 달라지냐면 여기 자, 여기 있는 2,a분의 3을 지날 때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3개로 달라져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괜찮죠? 그러면 쭉쭉쭉 더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쪽 라인에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군데예요. 세 군데. 자, 내가 저거 더 내려오기 시작하면 교점이 계속해서 세 개죠? 여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언제 또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죠? 계속해서 이제 n의 값이 증가해서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면, 자, 언제 이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냐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하고 이 곡선하고 접할 때요. 이 위치 관계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역함수의 시작점을 지날 때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역함수와 fx의 역함수와 이제 접할 때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y는 x 빼기 1하고 y는 x 빼기 3은 교점의 개수가 똑같은데 위치 관계에서 x 빼기 3이 더 아래에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x 빼기 2는 이제 이 세직선 중에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게, 세직선 중에 이제 가운데 끼겨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y는 x 빼기 1하고 y는 x 빼기 3이 노란색 그래프랑 교점이 서로 똑같고 개수가, 그리고 이제 y는 x 빼기 2라는 직선은 그것보다 교점이 좀 더 많고,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직선을 아래로 당기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였다가 어느 순간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쪽 영역에서는 두 개였다가 더 내려오면은 여기 시작점 지날 때부터 접하기 전까지 세 개였다가 다시 더 내려오면 두 개로 변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두 개, 세 개 아니면 두 개니까 여기가 두 개, 여기가 두 개, 여기는 그러면 세 개. 이렇게 돼야지 부등식이 맞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됩니다. 그럼 문제풀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따라올 수 있으면 문제풀이 거의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이면서 동시에 A가 세 개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Y는 X 빼기 2라는 직선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좀 말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직선은 어디냐면 H3, Y는 X 빼기 3이에요. Y는 X 빼기 3. 자, 처음에 우리가 여기가 더 위에 있고 중간이고 여기가 제일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위에 있는 직선이었을 때는 교점이 2개인데 중간에 교점이 3개로 변했다가 더 아래로 내려면 다시 2개가 된 거예요. 그죠? 생생한 맞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 교점이 또 여기서 이제 2개였다가 여기서 더 아래로 내려오는 게 지금 저기 접할 때가 2개라는 거고요. 더 아래로 내려오면 1개로 변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로 얘가 마냥 아래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가 여기서 이제 2개였다가 처음에는 이제 조금 내려왔을 때 2개였다가 3개로 변했다가 다시 2개로 변하니까 처음에 2개였다가 3개로 늘어났다가 다시 2개가 되는 순간은 접할 때죠? 맞죠? 처음에는 이제 위에 조금 여기 위에 좀 그래도 있다가 이게 2개였는데 어느 순간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더 내려오니까 정확하게 다시 2개가 되는 지점은 여기 접할 때밖에 없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H3을 만드는 Y는 X 빼기 3이 여기 있는 Y는 F 역 X와 접한다는 걸 아는 게 이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알면은 이제 문제에 있는 A 값 구하는 거고요. 이제 문제풀이 가능해져요. 자, 그럼 역함수식을 구해야 되는데 뭐 역함수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2차 함수라고 2차 함수 2,a분의 3이 축이고 역함수식 f 역 x의 식을 구하게 되면 a분의 1 x 빼기 2 제곱 플러스 a분의 3으로 풀어지게 되고 이 놈을 이제 y는 x 빼기 3과 연립을 해서 여기 2차 방정식을 만들고 판별식을 돌려서 이제 a의 값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쟤네들 연립하게 되면 요거 a분의 1로 묶어낼 수 있거든요. 좀 이렇게 묶어주고 나서 여기서 x-3하고 연립해서 푸는 게 좀 쉽더라고. 선생님은 계산이 조금 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쉽다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이제 판별식 돌려서 a값 구하면은 접할 때니까 이제 능용되는 거고요. 아, 이거 플러스죠. 그래서 이렇게 a의 값이 이제 6이 나오는 게 확실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은 버리게 되는 거고요. 이제 a의 값이 6이 나오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제 G4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G4는 자, G4가 이제 뭔지 구하는 거는 자, 내가 여기서 자, F역 4가 될 수도 있고요. F4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구해서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 어떤 거 골라야 되죠? 조건이 되려면 네, 작은 거 고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작은 거 고르면 되고요. 그럼 이제 F역 4가 6분의 7이고 F4가 되게 좀 크게 조금 이것보다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F4 보면 여기 A가 6이니까 6 곱하기 4에서 루트 21과 플러스 2죠? 그러면 딱 봐도 여기가 더 작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G4의 값이 6분의 7이니까 이제 PQ의 값을 이제 더해서 구하는 게 10점이 나오는 거죠.